아들 삼국지 89번째 이야기. 오늘은 조조의 아들 조비가 위나라 왕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한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장면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아들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오늘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살면 실망할 일도 또 너무 기대할 일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조조가 죽은 뒤에 첫째 아들 조비에게 위나라 왕의 자리를 넘겨주게 되지. 그런데 조조를 따르던 신하들이 이 황제를 자꾸 협박해가지고 위나라 왕한테 황제의 자리를 좀 넘겨라. 이렇게 계속 압박하고 협박하고 네 목숨을 건지려면 순순히 황제의 자리를 위나라 왕 조비한테 바쳐라. 네가 스스로 바쳐라. 이렇게 자꾸 협박하고 겁박을 해요. 겉으로는 황제의 모습이었지만 실제로 황제는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이 황제는 이 황제의 자리를 조비 위나라 왕한테 이렇게 바치는 절차를 하게 되는데, 조비는 두 번은 거절을 하고 세 번째에 못 이기는 척, 황제가 너무 간청을 하니까 못 이기는 척 황제의 자리를 받고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조비도 두 번의 거절, 세 번째는 받아들이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명분을 만들었던 거지. 하도 황제가 나한테 황제의 자리로 오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황제의 자리에 오른다. 나는 명분을 만들었던 거야. 조조도 사실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했지만 사람들의 눈도 많고 조조의 시작은 한나라의 신하로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황제의 자리를 탐하지 못했었어. 그런데 조비는 그러지 않지. 아버지가 태어나 보니까 왕이었네. 그러다 보니까 황제의 자리를 넘봤던 거고, 그 마음을 신하들이 알고서 그거를 만들었던 거지. 아주 영약한 사람이에요, 조비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쩌면 아버지 조조보다 더 계산적이고 음흉한 인물일 수 있다. 이렇게 아빠는 평가하고 있다. 근데 조비가 황제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유비지. 한나라는 유씨의 나라였어요. 유방이 세운 유씨의 나라. 유비는 한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자기도 거병을 했던 건데 한나라의 황제가 유씨에서 조씨로 바뀌어버렸네. 그러니까 유비한테는 명분이 없어졌다. 유씨의 나라를 다시 부흥을 시키자라는 걸로 했었는데 이제는 조씨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비를 모시고 있던 공명을 비롯한 그 총나라의 신하들은 뭐라 그러냐면, 유비님, 한나라가 없어지고 위나라로 바뀌고 조씨들이 황제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제 정통의 한나라를 이어받은 거는 유비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유씨고 한나라 왕실의 핏줄인데 당신이 황제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몇 번을 간언을 하는데 유비는 거절을 해요. 나는 황제의 자리를 내가 찬탈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나는 한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일어난 거지 황제가 되기 위해서 일어난 게 아니다 라고 몇 번을 거절을 했지만, 사실상 유비도 속마음으로 기분 좋았겠지. 나보러 황제의 자리에 오르라고? 이미 총나라의 왕이 돼 있었지만 이 속마음을 사실 제갈공명하고 신하들이 읽었던 거지.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어준 거야. 한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당신이 한나라를 다시 부활시켜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 총나라를 이름을 촉한으로 바꾸고 황제에 등극을 하게 돼요. 조비가 황제로 등극한 다음 해에 유비도 촉한의 황제로 등극을 하게 돼요. 조비도 위나라의 황제, 유비도 촉한의 황제, 그리고 우리 나라가 하나 더 있었지, 오나라. 오나라의 손권도 역시 나중에 황제라는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넓은 중국 땅이 한 나라가 있을 때 황제가 한 명이었는데 세 나라로 구분이 돼가지고 황제가 세 명이, 이놈저놈 다 황제다.
이거를 봤을 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왕이나 황제나 사실 더 위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게 그거야. 그런데 황제라는 자리에 이름만 바꾸는 건데도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발악을 하고 욕심을 부리는 게 사람의 모습이다. 아무리 신하들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라고 권유를 했다고 해도 조비나 유비나 손권이나 사실상 자기들 마음속에 이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던 거 아닐까? 그런데 신하들이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못 이기는 척 그렇게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는 액션을 연출하게 된 거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발설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네가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게 아니야. 사람은 절대로 만족이 없고 욕심은 끝이 없는 거야. 사람은 절대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아빠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그때는 IMF 시절이어서 회사가 뽑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그때는 누가 나를 뽑아줬으면 회사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요 정도의 욕심이었었고 회사에 들어가니까 승진하고 싶다. 또 승진을 하다 보니까 나 임원이 되고 싶다. 지금 내 아빠 임원이 됐잖아. 지금은 솔직히 얘기하면 사장이 되고 싶어요. 또 돈이 1억이 있어 보니까 10억이 있고 싶고 10억이 있으면 100억이 있고 싶은 거야. 욕심이 끝이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새로 아파트에 당첨이 돼서 입주를 했잖아. 새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은 막 한강이 보이고 뭐 야경이 너무 좋지. 그런데 그게 사실 몇 달 갈까? 지금 한 달 동안은 너무 감사한데 한 3달 갈까? 6개월 갈까? 1년 안 갈 거야. 더 비싼 집. 난 이제 강남으로 가고 싶다. 이런 마음도 생기고 이 빌딩을 가고 싶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끝없이 욕심이 부풀어 오르고 만족이 없더라고.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야. 아빠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만족하면서 살아라. 뭐 욕심 부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저 사람은 만족이 끝이 없구나. 또 어떤 사람은 저 정도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렇게 또 욕심을 부리네. 라는 생각이 들으면 사람이란 건 역시 그렇구나.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사회도 이해할 수 있고 정치인도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더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 사람은 끝이 다가오는구나. 마지막이 다가오는구나. 그거를 또 우리가 눈치를 챌 수도 있는 거예요. 삼국지가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인간 본성의 추잡한 모습들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든지 욕심이 끝이 없는다든지 황제에 오르려고 한다든지 그 밑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한다든지 하는 그런 추잡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가 다 가까워 오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채야 되는 거야. 마지막이 얼마 안 남았구나. 삼국지도 점점점 끝으로 다가가는 삼국지의 모습, 또 사람이 마지막으로 치달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지.